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2023년 초 부동산 시장에 수십조 정책 대출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방어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바로 사고가 나는 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PF도 원래 터질 폭탄을 돌려 막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아직도 부동산이 상승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론이 말한 것처럼 부동산이 정말 상승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 상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갖다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미분양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2024년 4월에 7만 2천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 10%가 증가했는데 그동안 숨겨놨던 미분양들 이제 슬슬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선 7만 2천 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10만 건이 넘었고 최대 20만 건 가까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도 미분양이 꽤 많이 났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14,655가구 이 정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서울은 1,000가구, 인천은 4,200가구, 경기도는 9,500가구 정도, 그 정도 났어요. 수도권이라고 미분양이 없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미분양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통계를 숨겨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분양이 진행되는 것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청약 미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청약을 진행한 11곳 중에 5곳이 미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언론들이 선동을 하는데 통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경매와 할인 분양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88클럽, 자기 자본이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연체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8% 이하, 이거를 만족하면은 튼튼한 저축은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게 2022년에는 75개였는데 2024년 3월에는 15개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도 지금 부족해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 금액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계속 부실해지고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2024년 3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빨리 부실을 털어내고 경매로 넘겨라, 이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부실을 대충 덮어놓고 미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을 보면은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유동성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계속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한다, 거짓 선동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것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언론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어느 정도 가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부가 억지로 죽어가는 시장을 잠깐 연명했다, 그 말입니다. 정책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 PF 돈을 쏟아부은 것만 해도 거의 100조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청구가 될 거예요.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엄청나게 추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1월에서 4월 사이에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8조 4천억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법인세는 12.8조나 줄어들어서 정부가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부가가치세가 조금 증가했거든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간접세잖아요. 물건 가격 오른 만큼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물가를 올려서 여러분들 세금을 한 5조 정도 더 착취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가를 잡지 않으니까 물건 가격이 오름으로써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더 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쥐어짜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는 GDP 성장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투자은행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계의 이자 지급액이 2021년에 비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축률이 장기 추세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계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돈들, 그걸 가지고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호주머니에서 빼서 쓰고 있다. 소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세금이야 잠깐 조금 안 거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거는 세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진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분기의 GDP 성장률에서 어떤 부분이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2024년 1분기거든요. 전체 1.3%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은 민간 소비가 0.4%, 건설 투자가 0.4%, 순수출이 0.6% 이렇게 나눠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소비가 한 3분의 1, 건설 투자가 한 3분의 1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죽는다는 겁니다. 왜? 건설 투자에다가 억지로 돈을 때려 박았으니까. 그리고 2분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억지로 띄워가지고 경제 성장률, 집값 방어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설업계에만 너무 지원하고 물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까지 같이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분기 때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 그리고 건설 투자 폭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모든 카드를 다 소진했잖아요. 모든 혈세를 낭비를 하고 정책지원금 끌어다 다 쓰고 세수는 감소를 하고 소비 감소하고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손에 쓸 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 지르고 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0일 만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으면은 좋은 일이죠. 경사죠. 그렇지만 5년, 7년, 10년, 20년 그 정도 뒤의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으로 경제를 어떻게 띄워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지금 경제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 수치는 믿을 수는 없지만 증가 추세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미달이 나고 있다. 모두가 거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세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유동성을 띄워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억지로 띄워놨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GDP 성장률이 앞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김광훈님, 오규택님, 그리고 익명으로 감사합니다.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시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